지난 이야기를 잠깐 되돌아볼까요? 40년 만에 재회한 재우와 정인,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도연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었죠. 세 사람은 40년 전의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약속이 쉽게 지켜질까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재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정인과의 재회가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정인이가 온 게 맞나? 재우 씨가 혼잣말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믿기지 않을 만도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마을의 고요한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재우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답니다. 같은 시각 마을 모텔에서 정인 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시골 마을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40년이나 정말 오랜 시간이었구나. 정인 씨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어젯밤 재우를 다시 만났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이미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과연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또각또각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정인 씨의 방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정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도연입니다. 문 밖에서 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인 씨는 문을 열었죠. 이렇게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연 회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은 모텔 1층 로비에 앉았습니다. 도연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인 씨, 어제 형과 만나시고 어떠셨어요? 솔직히 너무 어색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긴 건지 몰랐어요. 정인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젯밤 재우와의 만남은 그리웠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을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혹시 형이 그때 일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도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별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예전 이야기만 조금. 그래요? 그럼 편지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편지요? 정인 씨가 깜짝 놀랐어요. 도연 회장도 편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40년 전 형이 보냈다는 그 편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사실 저도 그때 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연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인 씨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죠. 40년 전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시겠죠. 4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인 씨가 도연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도연 씨, 당신도 그때 그 일에 관련되어 있었나요? 저는 그냥 목격자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목격이 형과 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40년 전의 진실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답니다. 정인 씨와 헤어진 후 도연 회장은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잠시 차에서 내려 바람을 쐬고 있었죠. 40년 전의 진실. 과연 무엇이었을까? 도연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회장님. 서울에서 김비서입니다. 아, 김비서. 회장님, 언제 서울로 올라오실 건가요?
미뤄둔 일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니죠?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 회장은 평소에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가도 하루를 넘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혹시 옛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회사 창립 초기 자료들도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김 비서의 말에 도연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김 비서 혹시 1983년도 자료들도 있나? 1983년이요? 그때는 회장님이 막 사업을 시작하실 때죠. 네,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정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 오정인이요? 혹시 오 회장님 따님 말씀이신가요? 김 비서도 오 회장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유명한 기업가였거든요. 그래, 맞아. 그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서 팩스로 보내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 그냥 오래된 일을 정리하려고 해. 전화를 끊은 도연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자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오 회장의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세한 내막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죠. 혹시 내가 이용당한 건 아닐까? 도연 회장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오 회장이 재우와 정인을 갈라놓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면? 그렇다면 40년 동안 형을 오해하고 살았던 거였을까요? 한편 재우 씨는 농장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어제 만난 정인 생각뿐이었죠. 정인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재우 씨는 40년 전 헤어질 때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정인이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으니까요. 재우 씨는 토마토를 따면서도 계속 옛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집에서 아내 순희 씨가 점심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어요. 딩동, 여보, 밥 먹어요. 재우 씨는 농기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답니다. 어제 정인을 만난 후로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여보, 어제 누구 만났어요? 식사를 하던 중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 남편의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그게 옛날 친구야. 재우 씨가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옛날 친구요? 누구인데 이렇게 신경 쓰여요?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재우 씨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답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순희 씨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이렇게 어색해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자, 이제 40년 전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83년 가을, 대학교 4학년이던 재우와 정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때 젊은 재우는 기숙사 방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연필로 꾹꾹 눌러가며 정성스럽게 썼답니다. 정인아, 내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야.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꼭 방법을 찾을게. 젊은 재우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정인이 사는 기숙사로 가져다 주었죠. 정인아, 편지야. 기숙사 관리실 아주머니에게 편지를 맡겼어요. 재우야, 요즘 정인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둘이 무슨 일 있니?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 사랑이 다 그렇지. 열심히 해봐.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정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중간에 가로챘거든요. 바로 오 회장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오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재우의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이 녀석? 참 끈질기군.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다른 편지지를 꺼냈어요. 재우의 필체와 비슷하게 쓰는 연습을 해온 거였죠. 정인아, 미안하다. 내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이제 그만 끝내자.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좋겠어. 오 회장이 가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비서를 불렀어요. 이 편지를 정인이에게 전달해. 네, 회장님. 다음 날 정인은 그 가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읽은 정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재우 오빠가 정말로 나를 포기한다는 거야? 정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재우에게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상처받아서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한편 젊은 도연은 형이 정인과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형, 정인 누나는 어떻게 됐어? 글쎄, 요즘 만나기가 어려워. 젊은 재우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아무래도 집안에서 반대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 젊은 도연은 형의 답답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형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며칠 후 젊은 도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도연 회장은 서울에서 팩스로 온 자료들을 받았어요. 지지직 지지직 팩스 기계 소리가 났죠. 40년 전 자료들. 과연 여기에 뭐가 있을까? 도연 회장이 자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답니다. 이게 뭐지? 자료 중에는 오 회장이 도연의 사업에 투자한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 조건이 아주 이상했어요. 재우와 정인의 만남을 방해할 것. 그 대가로 사업 자금 지원. 도연 회장이 그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제야 도연 회장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40년 동안 오 회장에게 이용당했다는 걸 말이에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럼 내가 형을 오해한 건 다 오 회장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 더 자료를 살펴보니 오 회장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재우와 정인을 갈라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했는지가 적혀 있었거든요. 도연 회장은 급히 정인을 찾아갔어요. 정인 씨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정인 씨, 도연 회장이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어머, 도연 씨?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도연 회장이 자료를 정인에게 보여줬어요. 정인 씨는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답니다. 이게 아버지가? 네. 당신 아버지가 저를 이용해서 형과 당신을 갈라놓은 거예요. 정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그 편지도? 편지요? 40년 전 재우 오빠가 보냈다는 이별 편지. 혹시 그것도? 도연 회장은 확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죠. 제가 더 조사해 보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해요. 정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재우 오빠가 그렇게 당황해 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간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럼 우리가 재호 오빠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야겠어요. 정인 씨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네, 형이 알아야 해요. 도연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둘 다 걱정이었어요. 재우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정인 씨와 도연 회장은 재우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자박자박 시골길을 걷는 발걸음 소리가 났죠. 과연 재우 오빠가 믿어주실까요? 정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형은 좋은 분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도연 회장이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형과 등 돌리고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형이 믿어줄까요? 재우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멍멍멍 개가 짖었죠. 형, 저희예요. 도연 회장이 불렀어요. 재우 씨가 나왔습니다. 도연이랑 정인이가 함께? 재우 씨가 의아해했어요. 형,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도연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형, 40년 전 그 일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재우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도연 회장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재우 씨는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봤답니다. 이게 정말인가? 재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정인 씨 아버지가 저를 이용해서 형과 정인 씨를 갈라놓은 거예요. 재우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40년간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정인아, 내가 받은 그 편지도? 재우 씨가 정인에게 물었어요. 아마 가짜였을 거예요. 정인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4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산 거야? 재우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죄송해요, 형. 제가 어리석었어요. 도연 회장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어요. 아니야. 너도 당한 거잖아. 재우 씨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정인 씨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우 오빠, 그럼 정말로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재우 씨가 깜짝 놀랐어요. 돈? 아, 그 일 말이지. 재우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받긴 받았어. 하지만 뭐라고요? 정인 씨와 도연 회장이 동시에 놀랐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돌려줬거든. 재우 씨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숨겨뒀던 진실을 말이에요. 그날 정인이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어. 서재로 들어가니까 책상 위에 거액의 돈이 놓여 있더라고. 5천만 원이었어. 40년 전 기준으로는 정말 큰 돈이었지. 정인 씨와 도연 회장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돈을 가지고 정인이에게서 떨어져라. 너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오빠는? 정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그 돈을 바닥에 내던졌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소리쳤지. 정말요? 도연 회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는 뛰쳐나왔어. 하지만 재우 씨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요. 나중에 정인이 아버지 비서가 쫓아와서 봉투 하나를 줬어. 회장님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면서. 그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정인 씨가 물었어요. 내가 그린 정인이의 그림이었어. 예전에 정인이 아버지께 보여드렸던 그림 말이야. 아, 그런 일이었군요. 도연 회장이 본 건 재우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림을 돌려받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본 건 도연 회장이 깨달았어요. 너는 멀리서 봤으니까 오해할 만했어. 재호 씨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재호의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이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40년 만에 만난 세 사람,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부에서는 더욱 놀라운 진실들이 밝혀집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